이 영상은 영화의 스포일러가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서던 일리노이 대학에서 한 한국 교수가 미국 대학생들에게 봉준호 감독의 명작 살인의 추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한 송강호의 의미심장한 클로즈업과 함께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자 학생들은 화가 잔뜩 나서 교수에게 영화 내용에 대해 단체로 항의를 했다는데요. 명실상부 한국의 쌉 명작인 살인의 추억이 이런 반응을 받았던 것은 과연 무슨 이유였을까요? 오늘은 해외에서 국내와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이 나온 한국 영화 장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모비. 첫 번째 영화는 마녀입니다. 마녀는 살인병기로 키워진 자윤이 자신을 그렇게 만든 이들에게 복수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어둡고 진지한 영화를 보며 해외 관객이 배꼽을 잡은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인데요. 정체를 숨기며 살던 주인공 자윤은 단짝 친구 명희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찾아온 성사장 일당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들은 명희를 인질로 잡아 자윤을 협박하고 개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자윤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백발백중, 원샷, 원킬. 게다가 맨손으로 성인 남성을 조져버리는 실력을 드러내고 말이죠. 이를 본 명희는 두려움에 뒷걸음질치고 자윤은 그런 명희를 부르는데요. 명희야. 국내 관객들은 자윤과 명희에게 감정이입을 하며 슬픈 장면으로 기억하는 게 대다수였으며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는 관객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해외 영화제 초청 당시 관객들은 이 장면에서 배꼽을 잡았다고 합니다. 감독과 스태프들은 의아하면서도 해외 관객들의 정서상 이 장면의 슬랩스틱이나 컬트적인 유머로 보였을 것으로 추측했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장면처럼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자면 최약해로 보였던 자윤이 건장한 남성들을 엄청난 속도로 힘 하나 들이지 않고 1대6으로 발라버려서 어이가 없는 게 1차 웃음 포인트. 하루 종일 자윤의 옆에서 깝치던 명희가 자윤의 어마무시한 실체를 알아버리고 지려버리는 게 2차 웃음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노잼이고 이 장면만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이거 뭔가 싶고 아니라고. 웃어야 되나 무서워야 되나 어설픈데 멋있고 아니라고. 귀여운데 징그럽고 좀 묘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니라고. 시끄러 이년아. 아니라면 당신은 감성 충만한 K 한국인. 두 번째 영화는 살인의 추억입니다. 인트로의 미국 대학에서의 일화는 실제 2009년 한국 영화 수업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대학생들이 살인의 추억을 보면서 괴로워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우선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했습니다. 방탄소년단도 없었던 2009년 서양에서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졌었는데요. 사실 살인의 추억은 영화의 배경인 80년대의 대한민국을 직접 겪은 자국민이 가장 이해를 잘할 수 있는 영화죠. 한국하면 북한이냐 남한이냐 밖에 몰랐던 그들은 툭하면 날라차기에 찍어 누르기는 기본인 경찰들을 보고 경찰이 왜 총을 안 갖고 다니냐, 왜 그냥 쏴버리지 않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총을 쏘긴 쏘는데. 두만과 설영 커플이 맨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장면에서는 저 사람들은 방금 이사 와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냐? 왜 바닥에서 저러고 자냐? 침대는 어딨냐? 라고 질문을 했고요. 이때만 해도 봉태일은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것은 아니었나 보네요. 그래도 사랑하시죠? 두 번째는 불분명한 장르인데요. 코미디면 코미디만, 스릴러면 스릴러만 보여주는 직설적인 해외 영화 스타일과는 달리 웃기면서도 울려야 하는 한국 영화에서는 내가 웃는 게 아닌 능글맞고 해학적인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장르의 일관성을 바랬던 미국 학생들은 왜 갑자기 코미디를 섞어서 산만하게 만드냐며 거부감을 표현했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 결말에 대한 불만이었는데요. 미국의 전통적인 범죄물은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끝난다는 법칙이 존재하죠. 그래서 헛짓만 하다가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는 고구마 결말에 범인을 잡지도 못할 거 왜 꼭 잡을 것처럼 만드냐며 답답해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영화는 곡성입니다. 무엇이 중요냐고. 곡성 또한 살인의 추억과 비슷한 이유로 해외 관객들의 거부감을 샀는데요. 해외 관객들은 영화 곳곳에 난무하는 코믹한 장면에 영화 초반 부분이 너무 이상하다, 이게 그런 영화가 아닌 것 같은데 웃으라고 만든 거냐? 라고 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는 유머 코드가 맞지 않아 벌어진 참사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나홍진 감독은 웃기라고 만든 영화가 맞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죠. 예, 죄송합니다. 반대로 한국 관객들은 역시 나만 웃긴 게 아니었어 라고 반응했습니다. 역시 해악의 민족.
나홍진 감독의 찝찝한 웃음 코드에도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역시 봉준호 감독의 영화인데요. 넷플릭스와의 합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작품 옥자입니다. 옥자에서도 한국인만 웃고 해외 관객은 웃지 못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티븐 연이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그는 재미교포로 등장, 미자와 동물보호단체 ALF 사이에서 통역을 합니다. 그의 어메이징한 통역 실력 때문에 한국인들이 빵 터진 데 비해 해외 관객들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그 재미를 느끼지 못한 것이죠. 우리 맨날 심지어 이 장면에서는 원래 대사와는 전혀 다른 자막이 달렸는데요. 미자야. 그리고 내 이름은 구순범이야. 촌스러운 이름을 가진 미국물 먹은 한인이라는 개그 포인트가 사라져버렸고 웬 훈계냐며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우리 제이크 질레날의 연기에 대해서도 한국과 해외에서 상당히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 관객들은 찐따 캐릭이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제이기의 고국 미국에서는 그의 연기에 대해 반발이 거셌습니다. 심지어 다수의 미국 유명 매체에서 제이기 연기의 매불매 현상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죠. 너무 과장되고 기괴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또한 봉준호 감독과 제이크 질레날의 의도 아니었을까요? 산골에 사는 미자의 눈에 조니 윌콕스 박사는 딱 이 정도 오바스러운 인간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또 미국 반응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죠. 제이크 질레날은 이런 또는 이런 연기를 했었던 명품 배우니까요. 근데 이건 제이기 말도 들어봐야 하는 게 옥자가 제이기 연기 인생 중에서 제일 힘들어. 기생충으로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은 1인치 되는 자막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라고 말했죠.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를 보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장벽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타는 등 한국 영화는 장벽을 뛰어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ow, amazing. 지금까지 시무비였습니다.